보호장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에 또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계속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6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코스피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을 반복하다가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 0.13% 지나가며 2,5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개인만 홀로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현재 0.82%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708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없고 또 이렇게 테마성이 강한 움직임만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시장에서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힌트와 전략들 오늘 주식 라방에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라방은 오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요. 오늘 주도하고 있는 테마와 종목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원탑 종목을 꼽아서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은 방송 중에 모두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QR 종목 저희가 오늘 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만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곳에서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QR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 시장이 사실상 미국 증시는 반등했지만 국내 증시는 심심한 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는요,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QR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담당져줄 이 QR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 종목 선물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심 여전히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더 빠지거든요. 이렇게 대형주가 다 빠지니까 또 순매수 1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사도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인 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국내 증시를 넘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어요. 하락세가 굉장히 좀 심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됐던 부분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이 좀 발표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조금 다른 재료랑 좀 엇갈리는 양상 속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 부분을 다시 조금 메워주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됐지만 금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좀 보였잖아요. 사실 좀 개파락이 좀 나왔었지만 이 양봉으로 좀 마감을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하단 지지 구간을 좀 견고하게 받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의 반등에 따라서 금일 국내 증시도 사실상 이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지만 아쉽게도 추가적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FOMC에 대한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표들이나 뭐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러한 지표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이 사실상 비둘기파적 발언들이 계속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음에도 사실상 FOMC라는 자체의 이 결과를 좀 확인하기 위한
경계 심리가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앞에 이제 조금 다음 주부터죠. 이제 추석 연휴에 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이 명절 연휴 좀 연휴가 길어지게 되면은 증시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초래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상 1년 중에 9월 달이 가장 상승폭이 둔화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달에 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고비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뒤에 또 FOMC까지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제가 이제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8%에서 약보합 구간에서 좀 머무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3%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월등하게 많은 전형적인 조정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제가 아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수급적인 측면이 될 것 같아요. 이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대규모로 좀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좀 주로 담아줘야 되는 대형주들, 특히나 시장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메리트가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나 우량주들, 대형주들을 조금 매수를 진행해줬다면 오늘 시장은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또 외국인이 쌍끌이 또 매도를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상승 부재가 어떻게 보면 증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또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개인들은 여전히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열심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사실상 올라가려는 이 모멘텀도, 내려가려는 모멘텀도 딱히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개별 업종의 장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FOMC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결과론을 좀 확인을 해야 증시가 다음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대형주들 위주의 조금 더 부진한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아마 일전에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을 거예요. 우리가 대략 8월 초였죠. 그때 당시에 증시가 대폭락 시기를 한번 겪었었는데 이렇게 또 하락하는 시기가 사실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가끔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 이 8월 초에 한번 나타났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갭상승, 이 개파락이죠. 개파락 구간을 메워주기는 할 거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어떠한 모멘텀이 없다면 사실상 다시 한번 재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한번 제가 분명히 코멘트를 좀 여러 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쉽게도 이 구간에서 갭 메우기 현상은 좀 일어났지만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수급들이나 재료들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려는 그런 조금 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또 차트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야 되는 이유도 내려야 되는 이유도 마땅하게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 시장,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쉬어간다면 아무것도 투자를 또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시장은 뭔가 반도체, 화장품, 이 2차 전지 이런 대표적인 우량주들 있죠.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라간다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수급의 한계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뭐 최근에 보안주들이나 뭐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뜬금없이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매 이슈 있는 것마다 수급이 왔다 갔다 계속 자주 하는 그런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고점에서 무리하게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수익을 못 보더라도 아래에서 조금씩 나눠 담는 게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들도 조금 아래에서 지지받고 막 올라오고 있거나 혹은 눌림목을 좀 만들어준 그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가이드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 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현재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명절을 앞두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지 않다고 보니까 현재 좀 바닥을 다지는 수급이 없이 시장이 또 움직이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이 시장을 무리하게 좀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쉬어가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만한 재료와 테마들, 종목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오늘 잘 선별해 왔으니까요. 주식라방에서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방송 중에만 또 한정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곳 이곳입니다. 지금 아래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QR 종목에 대한 정보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방송 중에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는 다양한 전략들 바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1라운드는 드론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드론이 갑자기 강세를 보여서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드론 관련한 미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죠. DJI 신규 제품에 대해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실 DJI는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업체이기도 하고 이 법안에 향후 이제 내놓을 제품들이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을 못한다라는 법안이 담기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드론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오늘 지금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제이시언 시스템과 네온테크 이 두 종목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과 VR 기기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온테크는 또 무인기 관련해서 또 비행체나 지상 통제 장비 전부 또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을 조금 꼽아주실 건가요?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좀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사실상 국내에서 대장주라고 한다면 네온테크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온테크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1라운드에서 꼽아주셨고 사실 두 종목 모두 오늘 지금 상한가예요. 좀 네.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상한가 가고 오늘 갑자기 테마성이 나와서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 들어가기에 또 어떤가요? 이런 게 전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첫 번째 조건이 명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든 테마를 들어가든 어떻게 투자를 하든 간에 사실상 이 종목 갑자기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지? 그럼 나도 올라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명분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여러 가지 좀 명분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JCI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과도 같이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의 다양성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가 굉장히 다양한 친구예요. 대표적인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처럼 드론 관련주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지만 이 세라믹 컨덴서라는 이 반도체 재료에 대한 기업 사업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친구 모두 다 이제 재료의 다양성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상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드론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격을 한번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까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중에 하나가 완전 자율 모빌리티 같은 정책을 또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UAM이나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 지원 같은 경우 엄청나게 좀 지원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같은 경우는 원래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 같은 경우 2027년도, 28년도까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네온테크의 차트를 보면요. 아마 제일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22년도 5월달 제가 말했던 시기와 굉장히 시기 적절한 구간이 지금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년도와 22년도 당시에 이때 당시에 네온테크가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게 사실 이 UAM이라는 게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미래에서 가능할 수는 있었어도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이걸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었던 테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잘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가 같은 경우는 1,600원대에서 6,500원대까지 거의 한 200%, 300%가 넘는 상승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거의 다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을 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파동을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 이 네온테크만큼의 상승을 불러왔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드론 관련주, UAM 관련주로서의 대장주는 사실상 이 네온테크가 다 다름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베셀이나 네온테크, 제이시안 시스템 등등 몇 가지 종목들이 죄다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건 현재 시장의 특성 같아요. 요즘에는 아까 시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즘에는 재료가 나왔으면 이 재료에서도 수급이 붙어졌다. 그러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들이 이 테마로 다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STO, 뭐 딥페이크,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온 시장의 수급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드론 관련주의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좀 무더기로 나오게 된 현상인데 전반적으로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월봉 추세로도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있다. 특히나 바닥 구간에서 2차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기 위한 가장 저점에 좀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과 이 정도의 힘이라면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지금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잡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내일쯤에나 뭐 지금 당장 풀리거나 혹은 내일 돼서야 좀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을 바로 따라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자 저점에서 올라오더라도 이동평균선이 돌파할 때까지는 좀 참을성을 길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장기 평선을 막 돌파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실패를 한다면 다시 상승 부분을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눌렸을 때 좀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매수가가 한 2,100원 정도 지금의 살짝 눌림목이 좀 나와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마 화면상으로도 매수 전략에 나갈 겁니다. 진입가 2,100원, 목표가 2,300원, 선철가 1,900원대로 제가 어느 정도 좀 잡아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잡는다고 해서 사실상 다 수익 나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가게 된다면 굉장히 슬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팍스통신망으로 오신 분들은 별도로 여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 가이드도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 가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꼭 필히 함께 하셔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도 함께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네온테크는 여기까지 하고 제이시안 시스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온테크보다 제이시안 시스템이 조금 더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전반적인 추세나 힘, 분위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온테크랑 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방위산업이나 우주항공으로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은 정말로 다 채워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적인 부분상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시기가 2017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2020년도와 21년도 때 다시 한번 좀 메꿔주려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때 당시에 추가적 상승 파동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 정도만 확실하게 좀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략 포인트는 같지만 지금 같은 경우 네온테크랑 좀 다른 점이 있죠. 아까 전에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21선만 막 돌파해서 추가적인 61선이나 12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까지의 거리가 좀 남아있지만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벌써 121선까지 맞닿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일이면 이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두 개의 종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는 그래도 네온테크보다 제이시안 시스템이 조금 더 끌린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한 두 개의 종목 모두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 종목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바로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도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강한 테마죠. 1라운드는 드론 관련주에서 만나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원탑 종목 꼽아주신 게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재료를 또 함께 가져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드론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UAM 이슈가 나왔을 때도 같이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매수가 2,100원, 목표가 2,300원, 그리고 손절가 2,100원 주셨고요. 별도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고 오늘 두 번째로 또 같이 살펴주셨던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린 다음에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은데 아직 들어갈 타점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도 오늘은 특별히 같이 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원탁 종목과 함께 이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생물보안법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드론도 중국을 규제하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중국을 규제하는 미국의 중국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담은 생물보안법 오늘 통과시켰다는 소식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안보가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 기업 5개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중국 바이오 기업이 규제를 받겠죠. 이 규제로 인해서 CDMO 시장의 20% 정도가 다시 또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공백을 우리나라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가져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총 두 가지, 녹십자와 한미약품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주실 예정인가요? 일단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제약주의 흐름이나 비만치료제의 흐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중국 대리기 네. 여기에 대한 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테마 교육을 한번 제가 해드렸던 테마예요. 그쵸? 그때 당시에도 제가 생물보안법 얘기를 드렸었고 비만치료제나 뭐 당뇨 관련되어서 그때 테마 교육도 함께 시켜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더라면 그때 당시에라도 관심을 좀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목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미약품을 택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상 이제 농십자나 한미약품 모두 다 오늘 또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종목은 녹십자를 좀 먼저 볼게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가총액이 대략 1조 7천억짜리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 개별 종목이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그렇게 좀 과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좀 움직임이 둔화되는 게 특징인데 이 종목은 지금 덩치에 맞지 않게 굉장히 재빠른 친구예요.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이 13%대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21년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약주가 굉장히 활개를 치던 제약주의 붐이 일었던 그때 한 해였죠. 그때 당시에는 무려 시가총액이요 지금의 3배였습니다. 3조에서 4조 가까이 되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저점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던 그런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의 제약주 중에서는 우량주 중 대양주 중에서는 굉장히 대장이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점에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파동들을 우리가 눌림목대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이런 종목 오늘 21선에서 정확하게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좀 이 구간에서 지지가 좀 잡혀주는지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하셔야겠죠. 이런 종목들은 또 안전하게 가치 투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비만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공개를 하는 그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한미약품도 덩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4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6%대, 7%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갭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갭상승 구간에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어디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갭 상승 구간인 적어도 31만 5천 원 그리고 오늘의 시작 구간인
이 32만 원대 구간에서 어떻게 지지가 잡히는지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공략한다면 지금 갭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공략하기 단기 스윙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단타 정도로는 좀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좀 보자면 33만 5천 원, 이 오늘의 고점 있죠.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진입을 사실상 했어도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진입 포인트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손절가를 정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갭하락 구간에 갭상승 구간에서의 저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음봉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구간까지를 우리가 분할 매수 구간으로 두고 목표가를 대략 38만 원대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손절가가 대략 한 3%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고점까지 제가 정해드린 목표가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38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7%에서 18%까지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미약품은 또 오늘 그 미국 비만학회에서 근손실을 또 방지하면서 살을 빼주는 이런 비만약을 11월에 공개한다고 해서 네. 오늘 또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기존의 뭐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나 뭐 그 다른 치료제들은 살은 빼주는데 근육도 같이 빼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살은 빼주는데 근육은 올려준다, 지켜준다. 근데 이게 두 네.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하나가 있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도 사실상 이제 또 암 발병률이나 네. 혹은 뭐 노화를 조금 늦춰주는 맞아요. 혹은 생명 경장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기존의 비만 치료제였다면 네. 이번에 또 나온 것은 이제 근육량의 손실이 없게끔 해주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다양한 비만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선택권이 있겠죠. 네, 나는- 혹시나 뭐 국내에 뭐 다음 달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혹시나 그런가요? 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내추럴 다이어트를 원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비만 치료제를 사실상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에서 이게 출시가 된다면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가들이 궁금은 같이 합니다. 한 번쯤은 먹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월봉 차트도 굉장히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부분 모두 다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때 상승이 좀 1차적으로 나왔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11만 원짜리 종목이 70만 원까지 갔어요. 600%, 7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상승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잡아준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두 개의 종목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우리 드론 관련주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어떻게 목표가까지 올라가겠지만 사실상 이제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걱정되시잖아요. 자, 박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실시간 가이드와 브리핑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좀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해보시는 분들은 자 QR코드 찍으시고 박스통신망 오셔서 여기에 대한 재료와 이 가이드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2라운드 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만나봤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또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CDMO 기업들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녹십자와 한미약품 중에 오늘의 원탑 종목은 한미약품 골라주셨는데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현재 갭상승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로 보기에 상승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진입가 33만 5천 원, 목표가 38만 원까지 좀 높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1만 6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11월에 미국 비만학회에서 또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또 약품까지 또 같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녹십자의 경우에서도 오늘 또 선천성 면역 결핍증 치료제 또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8% 가까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기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같이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과 함께 잠시 후 공개할 QR 종목 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교육 이후에는 주식나방의 히든 종목,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QR 종목까지 들고 왔습니다. QR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시간 관계상 다 방송 중에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 찍고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들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제약 테마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제약 테마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오늘 대부분 시세를 주고 있죠. 그렇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제가 또 다른 테마를 또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그럼 오늘 또 잘 봐두면 다음 주에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때 또 그럴 때 또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할 테마는요. 양자암호 테마예요. 최근에 또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딥페이크나 양자암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만 별도로 교육을 또 해드리긴 할 거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딥페이크, 보안, 양자까지 다 가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양자암호 교육인지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양자암호는요. 양자암호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시스템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양자암호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좀 응용을 해서 이 보안성이 우수한 암호 체계입니다. 그냥 보안 아니에요. 양자 보안입니다. 특히나 이제 양자암호 통신과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보안 등 관련 기술 개발 등으로 주목이 되고 있어요. 양자라는 것 자체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굉장히 많은 분야로 접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딱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양자 무조건 좋은 거다. 양자로 개발이 돼야 된다.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이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양자 컴퓨터는 전 세계 모든 암호까지 다 풀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컴퓨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컴퓨터,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해커들이 막 열심히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막 뭔가 암호도 풀고 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정말로 개발이 된다면 그런 암호들 순식간에 다 풀어버린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암호들도 이 양자 컴퓨터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술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겠죠. 자, 꿈의 장비 양자 컴퓨터의 두뇌. 특히나 이번에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최근에 뭐 보안이나 딥페이크 관련돼서 안 그래도 이슈가 있었는데 양자암호까지 같이 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꾸준하게 또 계속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의 내 역할을 할 최첨단 칩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양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는 올해 4월 내년 양자 R&D 예산을요.
올해 2배 이상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2035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경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 글로벌 양자기술 시장 규모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33조 원에 불과했지만 이게 6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대략 4배 가까이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종목이든 기업이든 산업이든 간에 투자를 하려면 명분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도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군을 투자하시는 것이 사실상 가치 투자의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번에는 또 양자기술 R&D 사업까지 에타 면제까지 또 추진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한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내에서도. 자,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일까요? 아닙니다. 타 기업, 타 국가들도 여기저기 막 양자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알고 있는데요. IBM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433 큐비트급 오스프레이를 최근에 또 공개한 이력을 갖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열심히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도 살펴봤고 미국의 기업들도 살펴봤다면 우리나라의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있겠죠. 어딘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사들을 좀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양자 보안 기업 IDQ를 인수 통합하고서 여기에 대한 QKD와 이 PQC 등 두 기술을 통합 운영하는 이 솔루션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통신 공동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도 세계 최초로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망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LG U+도 마찬가지로 이 양자 내성 암호 전용해선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을 조금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다. 왜? 양자가 개발되면 아까 전에 어디 사업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양자통신이라고 그랬죠. 양자통신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막 도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양자가 접목되어 있는 뭐 핸드폰이나 관련되어 있는 통신 같은 경우도 이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할 수도 있는, 반대로 또 뚫지 못하는 벽을 뚫을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중에서는 사실상 통신사를 조금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나 정책들, 정부의 지원 같은 경우는 또 살펴봤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 개별 중소기업들 중에서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하고 사실상 관련되어 있는 양자암호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종목이 바로 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일 것 같아요. 이 양자암호 통신이 가능한 광해선 패킷 전달 장비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SK텔레콤으로부터 5G 양자암호 모듈 개발을 수주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통신사들에 대한 양자의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양자를 하기 위한 기술이나 자재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넷이라는 첫 번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 말쯤에 이때 당시에도 양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그렇거든요. 22년도 당시에도 상승폭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도 양자암호 이슈로 한번 상승이 나왔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크게 나올 때는 양자의 이슈와 함께 동반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만 저점에서 너무나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정도로만 우리가 또 이슈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있어요. 코이버라는 종목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양자암호에 대한 종목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막 끌리는 종목들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종목이 바로 제가 이따 소개시켜드릴 QR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서 재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우리넷을 봤다면 두 번째로는 코이버라는 종목을 볼 겁니다.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 양자 내성암호에 기반해 보안 솔루션과 장치 개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17년도, 19년도 말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넷이랑 상승 파동을 그려놨던 시기가 비슷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넷이 첫 번째 대장주였고 이 코이버가 두 번째 대장주였다라는 그런 히스토리를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좀 많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때 당시에 첫 번째 상승 파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눌림목이고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지금의 이슈들을 같이 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2차 상승 파동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나 라고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좀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양자보안 기술에 사용되는 칩을 초소형으로 패키징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을 무조건 잡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손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관망을 하다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눌림목을 좀 받아줬을 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적어도 이때 당시에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한 다음에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이윈 플러스는 사실상 공략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봤던 두 개의 종목 오리넷이랑 코이버 대략 2019년도 말쯤에 강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 이 글씨가 좀 가리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보면 제일 높게 갔던 가격대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양자암호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받고서 함께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양자암호 자체도 이슈가 나오면 쉽게 사실상 이제 초전도체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초전도체 이슈가 나오니까 어때요? 모두 같은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을 했었죠. 이 양자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암호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나올 때 동반적인 상승을 좀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사실 양자암호를 공략해야 되는 명분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딥페이크나 보안, 양자암호 세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모두 갖고 있는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업을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사실상 제가 오늘 종목명과 전략을 다 공개를 시켜드리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공개를 해드릴까요? 자, QR코드 찍으시고 팍스 통신망으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을 함께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오셔야 되고 입장하는 방법 앵커님께 한번 듣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딥페이크와 함께 양자암호, 보안까지 같이 좀 테마를 살펴주실 수 있는 또 양자암호 같이 살펴봤는데 양자암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계속 커질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또 면제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양자암호,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아끼지 않을 전망인데 그중에서 또 저희가 관련 종목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넷과 코이버, 아이윈 플러스 이렇게 살펴봤는데 각각의 종목들이 지금 차트상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눌림목에 와 있기도 하지만 말씀 주신 건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 나중에 이런 시세가 나왔을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만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오늘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건 QR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QR 종목의 경우에도 양자암호, 보안 그리고 딥페이크까지 요즘 굉장히 핫한 테마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을 QR 종목으로 공개해 주실 예정인데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에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QR 종목 정말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QR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QR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QR 종목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에요. 재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재료인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볼 건데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관제 서비스를 좀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암호 통신 기반의 가상사 설명을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특히나 이 SKT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VPN 서버 장비에 칩셋을 연동해서 양자암호 통신 기반의 VPN을 개발까지 했어요. 보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나 두 번째 양자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데 딥페이크도 갖고 있다 하지 않았냐?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살짝 앞부분이 나가긴 했는데 첫 눈치채시... 글자만 알려주시죠. 몇 글자예요, 총? 총 5글자입니다. 총 5글자.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요. 저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네.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맞아요.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또 자세한 전략을 받아가지 않으시면 이 어려운 오락가락한 시장에서 자칫 또 물리실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진짜 그때 타점만 잘 잡아서 들어갔으면 지금 손절 고민은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원탑 종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 사실상 이따가 잡아주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또 차트 살짝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했습니다. 재료를 갖고 있는 것과 어떤 사업인지는 좀 봤는데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기술적 분석. 사실 이제 재료적인 것도 좋지만 다들 차트를 좀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 차트,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봉 차트만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위주로 좀 봐드리자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에 있을 주가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원래 시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오랜 기간 동안 하단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이에요. 특히나 이 기업을 제가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원래 이 특정 기업 자체로는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자회사가 가진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재무 구조가 튼튼해져 버렸어요. 사업성도 좋은데 재무까지 좋아져 버리니까 사실상 현재 주가가 말이 되나 싶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자면 2022년도 말부터 시작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는 2,200원대의 하단을 견고하게 좀 받쳐주다가 8월 초 증시가 무너지면서 저점을 한번 이탈했던 이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도 이 종목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왜? 2,200원을 깰 종목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하락했던 종목도 웬만큼 지금 다 반등도 나오고 회복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상당 부분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 2,200원대를 어떻게든 다시 사수를 하기 위한 이 상승이 지금 차트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장기 이평선도 다 돌파가 됐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접근을 했을 때 거의 최저점에서 지짐을 할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100원인데 이때 당시 저항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3,000원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못해도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 구간만 하더라도 50% 가까운 상승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재료적인 게 더 수급적인 것까지 이어져서 이 종목이 유입이 된다면 3,000원이 아니라 5,000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야 그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의 종목명 전략은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바로 공개가 되니까 QR코드 찍으시고 해당 종목의 종목명 바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시장에 대한 재료를 오늘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다루고 나서 이번 주에 어땠어요?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때 내가 좀 공략을 했었더라면 이번 주에 나는 조금 웃으면서 또 명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양자암호 관련된 또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것도 양자암호 하나만이 아니라 양자암호에다가 딥페이크에다가
보안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최근에 그 돌고 도는 수납회 속에 있었던 모든 테마성을 다 가져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술적으로 보니까 어땠어요? 또 차트상으로도 지금 최하 저점에서 잘 다져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저점에서 잘 공략을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중에 고점 부근으로 갔을 때 최소 50% 정도의 수익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차트상의 모양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재무 구조도 좋다고 하죠. 여기에 사업성도 좋다고 하죠. 주가까지 저평가됐다고 하니까 이 종목 정말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노려봐야 될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QR 종목, 종합 선물 세트 같은 QR 종목 받아보실 분들 지금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만 간단하게 또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양한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 가셔야 제대로 된 공략과 또 수익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자신 있게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